날씨가 한껏 쌀쌀해졌죠. 하지만 우리 증시는 한껏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이미 시작된 걸까요? 어제 기록적인 상승 움직임을 봤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오늘장 준비해보시죠. 핵심 뉴스 살펴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올랐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고 눈치를 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 S&P 500 지수 0.18%, 나스닥 지수 0.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강보합권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 핵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서 눈치를 본다라는 월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을 잇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FOMC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데 기대감이 더욱더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시켜줄 만한 발언이 나와야지만 시장의 상승 움직임이 지속될 거다라는 평가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이 국채 금리는 4.6%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보자면은 이 국제 유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도 90달러 넘어섰다가 다시 근래 들어서 꺾이면서 80달러 선 초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쪽에 이슈가 하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현재 공급을 축소를 하고 또 감산 기조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연말까지 이어가겠다. 감산 기조를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는데 유가는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0.39%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 나타내면서 이 소식에 크게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 원유의 공급이 제한될 거다라는 부분은 좀 인식하고 가야 할 텐데요. 배럴당 80.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기업 소식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쌀쌀한 바람이 불 때쯤 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챗 GPT의 등장이었죠. 그때 연말 연초에 그래서 인공지능 AI,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날개를 달고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지 1년이 지났고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오픈 AI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개발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전해드리죠. 대표적으로는 새로운 GPT-4 터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성능을 한층 강화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요,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앞서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까지의 데이터만 반영이 됐었는데 데이터가 추가로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도 대폭 확장됐습니다. 기존치 같은 경우는 3,000단어로 제한이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300페이지 길이도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성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인간의 음성에 가까워졌습니다. 6개의 음성 중에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말투도 인간에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관심을 모았던 것은 사용료 인하입니다. 이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트로픽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고 또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슬슬 대중화에 가까워진 이 오픈 AI는 가격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만한 등장도 있었는데요. 오픈 AI는 대표적으로 빅테크 업체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접점이 있습니다. 지분 절반가량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 자리에 깜짝 등장을 하면서 또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제 다시금 또 GPT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말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있고요. 솔트룩스, 마흠 A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흠 AI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이런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장 반응할지 함께 보시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급반등의 중심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 좋다 할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들리는 것 같았는데 분위기 좋아지니까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또 들리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테슬라 쪽에서도 반값 전기차를 위해서 성큼 다가섰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요. 독일 베를린의 공장에서 25,000유로, 우리 돈으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이 정도 하는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테슬라 쪽에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 보급형이 이 정도 하니까요. 말 그대로 반값 전기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값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에서 비용 절감을 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이 비용 절감의 키로 다이캐스팅을 들고 있는데요. 하부 일체형 다이캐스팅 혁신을 이미 만들어냈다, 완성형에 임박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를 한 번에 통으로 찍어내는 거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조립을 하고 또 따로따로 부품을 만들면은 그게 다 비용으로 인식이 될 텐데, 한 번에 다이캐스팅 찍어내는 전략으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생산 속도를 높이고 또 비용을 낮추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노조 쪽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전기차 이 개발 속도가 조금씩 더디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마치 예방이라도 하듯 테슬라 쪽에서는 독일의 공장 근로자의 급여 인상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2차전지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성우하이텍과 명신산업, 우리산업, 화신, 그리고 서현이와 등 이전 거래일 2에서 6%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근래 현대기아차가 쉬어가는 만큼 자동차 부품주들도 요즘 들어서 시장 대비로는 좀 잠잠합니다. 다시금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진 소식입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2차전지 전기차 섹터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몸을 웅크리고 있던 SK온도 이제 새로운 협력사를 만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구체적인 그 규모와 기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의 접점은 예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서 2021년에 뉴 모빌리티 펀드를 통해서 SK온은 이미 이 폴스타에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양사는 전기차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앞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속 조치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폴스타5, 그러니까 폴스타가 2025년에 생산할 계획인 이 신차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배터리가 아마 들어갈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당일에 SK이노베이션 주가 급등했었고요. 이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의 흑자 전환, 내년도 SK온의 흑자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SK그룹 내에 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 때가 왔을까요? 어제 2차전지 전반적인 상승에 힘입어서 이들 종목군들도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재료가 나은 만큼 또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IT 쪽의 삼성전자로 넘어갑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의 1위를 달아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GN 시리즈 신작인 GNK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출시하고 나서 2년 2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이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것을 구글의 차기 스마트폰인 픽셀 8 프로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롯해서 내년 출시 예정인 글로벌 제품군에 두루두루 쓰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센서의 라인업을 강화를 해서 손익을 맹추격한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있고요. 그리고 캠시스, 퓨런티어 이 정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